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24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624일 차. 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그 저자에 대해서죠. 310페이지 중간에 1998년부터 여기서부터 나갈게요. 네, 1998년부터 2011년까지는 미국 도처와 서울을 비롯한 해외에서 의식의 과학과 진보된 영적 상태의 실상에 관해 강연했다. 그 결과 2002년 이후로 로스앤젤레스, 서울, 케이프타운, 멜버른에 이르는 세계의 수많은 지역에서 그의 저서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스터디 그룹들이 자율적으로 생겨났다. 마지막 강연이 2011년 9월에 개최되었을 때는 세계 각지에서 1,700명이 참석했다. 2012년 9월에 영명하기 직전까지도 강의 시리즈 녹화를 마쳤고 마지막 저서 놓아버림을 마무리했다. 자전적 기록. 이 책에서 전한 진실은 과학적으로 얻어낸 결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얻어낸 결과예요. 이 영적인 그 원리는 과학인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선생님이 풀어주시죠. 과학이라는 거. 그래서 과학적으로 얻어낸 결과를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원리가 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객관화해서 정리한 것인데 모든 진실이 그렇듯 개인적으로 먼저 어떻게 해요?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영적인 원리를 호킨스 박사님께서 뭐예요? 개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것을 과학적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아마 베스트셀러로 계속 아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 이 책을 찾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시작되어 평생 동안 이어진 강렬한 자각 상태로부터 주관적 깨달음의 과정이 주관적으로 깨달았던 그 과정이 우선 열정을 얻고 그런 다음에는 방향을 얻더니 마침내는 이렇게 차례로 책을 써내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3살 때, 3살. 3살 때 불현듯, 무슨 애가 3살 때야 라고 하잖아요. 불현듯 존재를 완전하게 의식했습니다. 우리는 3살 전에 쇼크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신념이 생겨가지고 평생 막 감정이 휘둘려가 난리가 나는데 우리 호킨스 박사님은 3살 때 불현듯 존재를 완전하게 인식했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었던 일은 아니고 우리가 요 생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의식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뭔가 시작점에서 계속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옷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생일이 의미가 없다. 생일이 왜요? 옷을 벗었다가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그렇죠? 이 몸을 똑같이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몸을 해서 형태로 갖고 왔다 벗었다 갖고 왔다 벗었다 하고 근데 이 영혼은 뭐야? 영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옷을 입었다 벗었다 했을 때 얼마만큼 공부했던 것들이 저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도 계속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행하는 거는 내가 지금 외부에서 보는 것에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불편한 것들을 다 적어서 왜 그런 건지 또 용서가 돼야 되고 이런 수행도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 어제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제 수업을 막 듣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22년 동안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업을 하는데 이제 가정도 있는 거고 자기 일터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내 가정, 일터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부분도 있지 않아요? 각각 다 틀리죠. 종교적인 부분이.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 의식의 영적인 이 세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게 어쨌든 2011년도에
2011년도에 그 2011년도였죠. 2011년도 9월에 개최되었을 세계 각지에서 1,700명이라 그랬는데 저희는 100여 명 좀 넘게 참석해서 요거하고는 10월인가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참석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큰 그 이 모임의 의식적인 2011년도에 제가 이제 공부할 그런 당시에 의식을 알게 되면서 종교를 떠나서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또 분리된 거잖아요. 근데 의식은 그냥 뭐 전체 총괄 모든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의식 공부에 대해서.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그 일에서도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가정이라는 거에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 집 뭐 내 거 이렇게 네, 우리 일에서도 그룹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종교도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천주교, 불교 뭐 해서 기독교에서도 뭐 감리교, 장리교 뭐 이렇게 해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이렇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의식은.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고 있는 그 일하는 같은 곳에서 제가 이거 공부하는 걸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는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 제가 이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했던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1명 있는데 제가 저를 불러가지고 하지 말라고 막 했잖아요.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왕따를 당한 적도 없었는데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왕따를 당하거나 뭐 혼자 뭐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뭔가 이 공부를 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여러 명을 한 열 몇 명 모아놓고 저보고 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뭔가 이렇게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딱 한번 그때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20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2015년도에. 그래서 그걸 했을 때 그걸 주최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 모임 자체를. 그래서 주최한 걸 알고 그 사람을 되게 원망하면서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싫어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되게 싫어했었는데 그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5월 달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가는 이제 트립을 가는데 대구에 이제 한 7팀들이 갈 수가 있는데 2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그분하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백신을 안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백신 안 맞았다고 이제 못 가시는 거예요. 그분하고 가시니까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그렇게 저거는 투사고 뭐하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제가 나는 그런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세상에 그런 적이 없어서 뭐 11대 1? 11대 1은 말도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는 불현듯 그분이 떠오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전 업에 저분한테 그랬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업에. 그렇게 뭔가 모를 어떤 거기에 제가 그분을 이제 한 분을 놔두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을 먹고 이렇게 그랬던 게 있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제서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2015년도니까. 그때부터 제가 원망하고 저 인간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면서 속에서 계속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뭐라고 하셨더라? 어제 수업을 할 때 용서하는 거? 끊임없이 용서하고 내려놓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새요. 계속 내가 느끼는 거 계속 내려놔라. 그리고 용서해라. 용서하라 하시는데 용서? 뭘 용서해야 되지? 뭘 용서하지? 남편도 이제는 용서가 내가 그랬었던 거, 내가 전 업에 바람을 많이 폈었던 거, 내가 누군가를 왕따시켰던 거, 그런 게 사소하게 엎지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업을 말로나 생각이나 이 업을 지은 게 굉장히 많아서 내가 그랬었겠구나라는 거 이제서 2015년도에 있었던 그 일이 이제서 이제 2022년도잖아요. 한 7년? 그렇죠? 2015년 끝이었으니까 16, 17, 18, 19, 20, 21일 6년 조금 지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거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제 떠오르면서. 그렇죠? 이렇게 회피하고 있었죠? 이게 그랬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게 이제 모든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야. 아, 그랬던 거를 내가 또 나를 다시 용서하고 내려놓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용서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되어가지는 걸 보면서 이 주관적인 깨달음의 과정을 얻고 영향을 받고, 그렇죠? 마침내 이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이 세 살의 불현듯 이 완전하게 의식을 했다라고 하시지만 우리는 전에,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 이 업에, 그러니까 저도 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에서 아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모든 일들이 그냥 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일어나는 거는 없다. 뭔가 전에 뿌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에서도 진짜 잘 뿌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야 이게 호킨스 박사님 공부하시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경험하셨던 것들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3살 때 완전 생각지도 못하는 그 3살 때 이렇게 존재를 완전히 그냥 인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는 이제서 이제 6년 전에 했던 게 야, 그 전업에 내가 그랬었겠구나. 근데 제가 글을 보고 저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분을 보고 저를 용서해야 돼.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 남편을 보고 제가 저를 용서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친정 아버지가 아빠라고도 부르고 이제 아버지도 아니고 있잖아요. 아빠라고 불렀더니 친정 아빠가 맥가이버 역할을 엄청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제는 참 그 주방에서 쓰는 칼도 참 잘 갈아주세요. 근데 제가 전에 얼마 전부터 있잖아요. 저 칼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하면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아 복제를 못하고 가셨네 하면서 제가 막 그랬는데 칼도 주방에서 쓰는 칼도요. 뭉툭하면 제가 이제 못 쓰는데 정말 아빠 칼 안 들어 하면 막 그랬던 부분들은 제가 이제는 뭐 당신이 맥가이버를 해야지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필요한 부분. 분리수거도 당신이 해라 그랬더니 어제 뭐 10박스를 넘게 버렸는데 그래 잘했어 고마워 또 해봐 하면서 있잖아. 또 해봐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대신 대타로 이제 기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어쨌든 그 뭔가 전에 내가 기억은 하지 않지만 내가 억울하고 뭔가 용서가 안 되고 막 그랬던 부분들이 전에 뿌렸던 것들이 이제 내가 지금 또 그렇게 이 생에서 경험을 했었던 것들. 근데 공부하면서 아 그랬었겠구나라는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계속 끊임없이 내려놓고 용서하고 내려놓고 용서하고.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이 이제 떠오르는 분이 또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그랬더니 그분도 아 제가 이제 뭔가는 손을 살짝 내밀었는데 그냥 탁 이렇게 그냥 막휙 돌아서 막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아 내가 정말 더 참회를 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심으로 더 참회를 하지 않았구나. 그냥 뭐 그렇게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되든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던 그건 상관없고 상관없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는 상관없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아직 참회가 덜 됐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회가 진심으로 됐으면 또 그냥 보면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덜 된 제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걸 해야지 하고 이 생에서 다 이제 이 혼은 그냥 계속 혼이 아니라 영이 연결되어 있는데 영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혼이 중간에 들어왔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혼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이 들어올 때 이 몸을 가져왔다가 또 물질을 또 놔뒀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들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이게 내려놓고 용서하고 영적으로 올라가고 계속 이제 의식 성장하고 그걸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됐을 때 다음에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진짜 있잖아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크게 뭐 물려주실 것도 없었지만은 돈은 물려줄 게 오빠는 그래. 통장은 없나? 그래서 아이고 통장이 뭔 통장이야 하면서 통장은 우리는 그건 없지만 몸으로 정말 다 해주시는 거 마음으로 해주셨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가실 때 뭐예요? 종작? 진짜 또 아무것도 가져가시는 거 한 개도 없죠. 가져가시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의식 성장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의식 성장을 했었던 그 상태에서 다음에 혼을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얼만큼 올렸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도 연결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돈이고 뭐고 옷이고 명품이고 아무 차고 아무것도 없고 단지 의식만 다음 영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 그렇죠? 의식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에서 최대한 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되게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키스 박사님 3살 때 불현듯 이렇게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선생님은 50대 초반에 딱 듣는 순간 2, 3분 만에 이게 무엇 때문에 내 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아셨잖아요. 저희도 계속 공부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지고요.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하죠. 의미를 근데 이 의미를 비언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몸이 존재한다라는 것보다 이거하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차원이 완전히 다르세요. 비언어적인 거 말로 할 수 언어로 할 수 없는 비언어적인 것으로 완전하게 이해했습니다. 3살 아이가 뭔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곧이어 나가 아예 존재하게 되지 못할 수 있었음을 깨닫고 겁에 질렸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자각 상태로 한순간에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자각 상태로 깨어났다는 거죠. 그 순간에 개인적 자아가 탄생했고 개인적인 자아가 탄생된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각 상태로 가는 순간에 개인적인 자아가 탄생이 했고 있다와 있지 않다의 이원성을 주관적으로 자각했습니다. 자각했다는 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와 있지 않다, 있다와 있지 않다. 계속 선생님이 요새 수업 시간에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있는 또 이 지켜보고 있는 또 누군가가 뭔가 또 인식되고 있는 게 있고 그 인식하는 것을 또 인식하는 게 있고 인식하는 게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 인식하고 있으면 또 뭔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인식이 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게 뭐지?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잊지 않다 이원성 주관적으로 자각을 하셨고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 초기까지 어린 시절에서 3살부터 사춘기 초기까지 존재에 대한 역설과 자아의 참모습에 대해 내내 되풀이하여 관심이 갔습니다. 계속 되풀이해서 개인적 자아는 때로 더욱 큰 비개인적 큰 나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때로 더 큰 비개인적인 게 있어요. 비개인적인 건 개인적에서 벗어난 의식 안에 뭔가 있잖아요. 네, 의식 큰 나 속에서 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순수한 선생님이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표현해 라고 하시는데 완전 고요한 순수한 상태 그죠? 그런 큰 나 속으로 완전 그 빛 그냥 고요 막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러면 비존재에 대한 최초 공포 존재가 그냥 존재라는 것조차 없는 상태에서 최초 공포 즉 무에 대한 근본적 공포가 되살아나곤 했습니다. 1939년에 저는 위스콘신주의 시골에서 자전거로 27km 길을 돌던 신문배달 소년이었습니다. 27km를 돌던 신문배달 소년이었고 호키스 박사님이요. 그러던 어느 컴컴한 겨울밤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영하 20도의 눈보라에 갇혀버렸습니다. 영하 20도면 완전 꽁꽁 얼어붙는 거 아시죠? 상상을 못해요. 저도 영하 20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자전거가 얼음판에서 구르자 사나운 바람에 신문이 핸들 바구니에서 날아가 얼음과 눈으로 덮인 들판으로 터졌습니다. 좌절하고 탈진해서 눈물이 났고 옷은 얼어서 뻣뻣했습니다. 바람을 피하려고 높이 쌓인 눈더미에 얼어붙은 표면을 뚫고 들어가 눈을 퍼내서 공간을 만들고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덜덜 떨리던 것이 곧 가라앉고 너무나 좋은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지면서 그러니까 덜덜 떨리던 것들이 가라앉은 거예요. 완전 무아 막 이런 쪽으로 들어가신 거죠. 기분 좋은 온기가 느껴지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의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몸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계신 거예요. 의식인 상태에서. 완전 의식인 상태에서 계신 거죠. 그냥 그런 상태에 계신 것 같아요. 이런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뭔가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 느낌. 그 느낌을 그냥 느끼려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이 몸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상태, 평화의 상태, 그와 더불어 빛이 퍼져나가고 무한한 사랑이 존재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몸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그렇죠? 의식인 상태로 이렇게 되어 계신 거. 그 사랑은 시작도 끝도 없었고 저 자신의 장수와도 구분이 정수와도 그러니까 저 자신의 정수와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곳에 존재하는 이 광명 상태와 저의 자각 상태가 융합하면서 육체와 그 주변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광명 상태, 저의 자각을 했었던 거와 융합하면서 육체와 그 주변도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 뭐 우리는 의식이 엄청 상당히 999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글로 읽으면서 그냥 느낌을 느껴볼 수밖에 없어요. 왜 자꾸 이제 느끼고 그냥 공부하다 보면 나를 내려놓고 용서하다 보면 언젠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이제 경험할 때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입을 닫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딘가 있었는데 입을 닫았대요. 생각이 완전히 그쳤습니다. 생각이 그친 거잖아요. 완전 막 시간과 묘사를 초월해 어떤 시간과 묘사도 초월을 해가지고 어떤 무한한 현존만이 있거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의식인 상태로 그냥 계신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게 시간을 벗어난 상태가 있은 뒤에 누군가 제 무릎을 흔들고 있음을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얼굴에 걱정이 가득한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몸으로 돌아가거나 몸이 있으면 따르기 마련인 여러 가지 일로 돌아가는 것이 도무지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몸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몸에서 밖에서 의식이 빠져나가 있는 어떤 의식인 상태 뭔가는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막연한 그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다시 몸으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찾으셨나 봐. 애가 안 보이니까 이제 데려다 놨는데 한참을 이제 의식 안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몸으로 돌아오고 몸이 있으면 따르기 마련인 여러 가지 일로 도무지 내키지 않았대요. 이 몸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몸이다라고 생각하면 빠져나갈 때 더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나는 몸이 아니다 하고 의식이 높으신 분 몸이 아니다. 200 이하에서 완전 내가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근데 500 이하에서 몸 플러스 의식 그쵸? 500에서 600까지는 의식 플러스 몸을 잘 쓰는 거 600 이상은 의식 에너지 그러니까 더 이제 빠져나가기가 이제 힘들어하는 거 근데 진짜 내가 몸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쏙 그냥 수시로 빠져나가신대요. 수시로 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빠져나가시고 진짜 돌아가실 때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시 옷을 입을 때 입고 태어날 때는 또 뭐라고 그러세요? 다시 입고 태어났을 때는 내가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빠르면 8년 만에 다시 또 들어온다죠. 새로운 옷을 입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도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서 4년 됐네? 아직 4년 뒤에 어느 집에선가 응애하고 태어나겠네? 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태어나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는 거고 그냥 영은 계속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빠는 이제 8년 뒤에 제가 56이니까 한 64살 되면 어딘가에 태어나시겠네요. 또 어딘가는 응애를 하시겠죠. 더 좋은 곳에서 노래를 하시면서 아마추어 노래를.
예,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의식이 나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내키지 않으셨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과 호킨스 박사님이 아버지의 사랑과 애절함 때문에 그렇죠? 영이 몸을 보살펴 다시 가동시켰습니다. 영이 몸을 보살펴 가지고 다시 가동을 시켜서 아버지의 그 애절함 때문에 그러니까 호킨스 박사님은 한 번만 이렇게 오신 게 아니시구만. 수잔 여사님이 또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셔가 또 오시고 그냥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그냥 저기 가셨다가 다시 몸으로 오시고 또 막 가셨다가 또 수잔 여사님이 부르시니까 또 오시고 했던 것들을 계속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죽음을 겁내는 아버지에게 아직은 아버지는 또 이제 의식이 다 다르죠. 그래서 죽음을 겁내는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끼는 동시에 아직 모르시는데 너무 안타까워하실까 봐 이제 느끼는 동시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몸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관적인 경험에 대해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상의해도 야, 얘가 미쳤나 이러죠. 상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같은 그 의식에서 상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맥락에 놓고 경험을 설명해야 하는데 어떤 맥이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이 맥락을 놓고 경험을 설명해야 되는데 경험했던 것도 있는 거잖아요. 설명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맥락이 없었습니다. 성자의 삶을 전하는 이야기에 있는 것 외에는 영적 경험에 대해 들어볼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 이후로는 세상 현실이라 믿던 것이 그저 얼마 못 갈 것들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전통적 가르침의 의미를 잃었으며 종교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의미를 잃었으며 역설적으로 저는 불가지론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를 비추던 신성의 광명에 비교하면 전통 종교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밖에 있는 신들을 많이 표현을 하죠. 그 빛이 흐릿하기 이를 데 없었고 흐릿하였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 영성이 종교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저 뭔가 밖에 있는 그 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얘기하면서도 어떤 차이점인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제 막 그 아이한테 기도를 많이 하면 이 아이한테 귀신이 안 붙는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붙는다라고 외부에서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인 종교의 신은 흐릿하게 되면서 영성이 종교 위에 영이 있잖아요. 영성은 의식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 의식은 하나로 포괄되어 있는 모든 포괄적인 거. 그래서 의식이 나 자체도 의식인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반짝방에 앉아 계시는 의식이 계시고, 그렇죠? 뭐 이 의식으로 이렇게 있는 거라는 거죠. 의식으로. 그래서 이 굉장히 포괄적인 모든 것들의 의식, 에너지, 빛, 고요. 그렇죠? 네,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꾸 분리하면서 종교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의식은 에너지는 하나지 분리됨이 아닌 거예요. 그 이상을 떠나서 이 몸도 분리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들. 그래서 선생님이 그 근원의 신념에서 이름 짓기 시작했던 것들을 다 지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컵이라고 했기 때문에 큰 의식의 장 안에서 컵이라는 거 요걸 따로 떼어낸 것이다. 분리시킨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도 순수하게 왔는데 다시 이름 짓기를 시작을 하고 이 이름 지었던 것들을 다 어떻게 순수하게 다 또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었다가 분리했다가 또 없애고 분리했다가 없애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의미 없이 호킨스 박사님 의식으로 가셨다가 또 막 그렇게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호킨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재밌다. 그렇죠?
네, 오늘도 뭐 보면 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몸이 아니고 원래 그냥 아직까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외워야죠. 뭐. 외우면서 이해하면서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고요한 나를 오늘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6시에 또 다시 만나 뵙고요. 네, 시작.